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0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81차고요. 204페이지예요. 의식주도 해설. 지금 의식주도 해설에서 이제 10단계로 본 성공의 ABC. 그래서 1번 의도,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는 실용성. 예요. 3단계 실용성. 고려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누군가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진정 세상에 봉사하는가? 당신은 자신을 던져 넣으려는 것이 그저 애착 있는 프로젝트나 개인적 선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샐러드 드레싱은 고급 요리에 대한 어떤 셰프의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 개인적 입맛이 꼭 맞는 대중과 공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렌치 드레싱을 원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호소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챌 것이다. 그저 깜찍하거나 독특한 색다른 발상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실제적 필요도 채우지 못. 우리는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이 단계를 삶의 어떤 무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가? 내가 선호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실제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하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용성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충족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해야 된다. 실용성에 대한. 근데 이것도 정견.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는 것이 되어야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로 보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보는 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잘 못하는 어떤 게 실용적인 건지 네. 그래서 신념은 끊임없이 재맥락해가면서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미학. 모든 감각 유형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개인과 맞지 않는 것들을 그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루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어떤 주된 감각 유형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걸 입증했대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경험이죠. 삶의 경험을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주된 감각 유형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을 입증하는 거죠. 삶의 경험은 뭐죠? 신념이잖아요. 삶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딱 결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신념으로. 그거를 계속 입증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로 청각적이다. 어떤 이들은 시각적이다. 어떤 이들은 느낌에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낌에 의지한다. 물론 냄새와 촉감도 중요하다. 매우 매력적인 한 식당을 생각해보자. 그곳을 운영하는 여성은 분명히 시각적인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장식이 아름답다는 것을 본다. 그녀는 음식도 잘하며 좋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음향이 끔찍하다.
사람들은 대화는 물론 생각조차 거의 할 수가 없다. 너무 시끄럽고 부적절한 음악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재생된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감각적으로 내가 들었던 것을 계속 고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알맞다고 느끼기만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삶의 주된 감각이 시각적인 몇몇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는 게 현명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들의 언어로 알 수 있다. 난 그 의미가 뭔지 보여. 이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건 내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 그건 알맞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도 느낌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청각적인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건 내게 올바르게 들리지 않아. 그쵸? 올바르게 들리지 않아. 올바르게 들리지 않아. 누구는 느낌이 별로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이제 청각적인 사람, 올바르게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저 이러한 단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그 유형들은 명백해질 것이다. 그래서, 청각적인 사람이냐, 시각적인 사람이냐. 이 어떤 감각이 어릴 때부터 발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강점이 아닌 감각 유형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강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 아닌 어때요? 그냥 강점이 아니라 감각 유형을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그래서 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아이디어를 전해줄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많아봐야 할 시간이 된다. 한 식당은 다른 무엇보다 배경음악을 바꿔 실패해서 성공으로 성장했다. 시끄럽고 통키한 서양 음악에서 부드러운 바로크 음악으로 바꿨고 그 변화는 소득이 높은 단골 고객들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저녁에 느긋이 쉬고 싶어한다. 그들은 테이블보, 천으로 만든 냅킨, 적절한 음악, 알맞은 조명이 있기를 바란다. 환한 형광등과 원색은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에는 훌륭할 수 있지만 저녁 장사는 망칠 것이다. 비록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이 명백한 사실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품위를 원한다. 그걸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상태를 성취할 수단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살해하고 감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내놓든지 반드시 모든 감각 유형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고의 스타일이 특색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감각 유형을 만족시키도록 하라. 이는 많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 앞서 말한 감각 유형들 외에도 높은 비율의 대중들이 편안함을 자신의 순위표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둔다. 앉을 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잠재적 고객들이 가게 밖으로 나간다. 많은 사람이 오직 앉아 있을 때만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서 구매에 관한 결심을 한다. 고객들은 이러한 종류의 배려에 저는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요? 현대백화점을 갔단 말이에요. 꼭대기 9층을 갔는데 야, 그 온 9층 다가 카페인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엄청 막 시원하게 알록달록하게 막 높게 막 이렇게 해 갖고 그들이 잘 해 놨더라고요. 앉을 공간이 되게 없었거든요. 백화점 가면 예전에는 돌아다니다가 그냥 뭔가 살 수 있게끔 많이 앉아 있으면 사지 못한다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앉을 공간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가 보니까 올라가는 데도 봤거든요. 앉을 공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삶에 경험한 것이 신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믿는 대로 반드시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신념대로 입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견, 똑바로 보는 거, 똑바로 보게 되려면 똑바로 보는 것은 똑바로 내 밑에서 믿음이 있어야 똑바로 보게 된다. 똑바른 믿음이 내가 빨간 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빨간 것으로 보이죠. 밑에서 그냥 무채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색깔이 내가 빨주노초파나 뭐 뭔가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신념을 없애야 세상에서 그냥 맑은 그 자체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념이 제대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발달된 분야는 있어요. 그 발달된 분야는 있는데 제대로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 것이 내가 신념을 지어야 그들에게 진짜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끌림. 홍보보다는 끌림에 의지하라. 홍보에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마케팅, 광고, 구입 권유가 함께하며 이는 아주 외부 지향적이고 시간과 돈,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유념합니다. 반면에 끌림에는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돈이 들지 않는 홍보는 위력으로부터 온다. 위력의 반대 위력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설득은 구매의 저항과 맞닥뜨림, 홍보에 많은 돈을 쓸수록 당신은 그 시장 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결국 가격 저항, 상한선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상품과 경쟁자의 상품 사이의 가격 격차가 좁아질 것이다. 아무런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끌어당기고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런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평판이다. 평판은 당신이 어떤 마케팅 기업을 고용하여 제작한 가짜 이미지가 아닌 당신이 노력한 실제의 진정성이다. 노력을 한 실제의 진정성. 진정성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신념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을. 그래서 그 진정성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밝게 빛나고 모든 이들에게 자명하다. 어떤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 자체는 우리 안에서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즉각 응대하는 신뢰할 만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들여 만든 믿을만하고 독특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랜 시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언니 이제 들어오시네요. 어제는 안 들어오시고요. 네, 그들의 평판은 긍정적 에너지 ABC의 효과이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ABC. ABC는 내면인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그 에너지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 관료 조직과 같이 약 200 정도로 측정되는 건 200, 의식 수치 200인 거예요. 반면 이러한 회사들은 300대로 측정되는데 이는 그들이 단지 기능에서만 치중하기보다는 인간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ABC, 내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석이며
내면에 높은 에너지, 사랑, 기쁨, 평화 이런 내면에서 파워로 끌어당기는 거 있죠. 내면에서의 나의 파워가 나오는 건지 내 신념이 작동되는 건지. 그래서 제대로 신념이 제대로 없어져야 신념이 재맥락이 돼서 없어져야지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신념이 찾아서 재맥락은 하지만 아직도 신념에 의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신념 체계들이.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 이만큼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거고요.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석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데 당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당신이 있는 곳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번 주 특별 품목이 무엇인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에서는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오, 그래? 나도 알아. 그리고는 계속 그걸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름길로 가고픈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사업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게 좋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지름길로 질러간 어제의 도넛 사례를 잘 생각해 보라.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망칠 위험의 가치를, 위험을, 그러니까 사업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름길로. 근데 이제 참 이 신념이 다 지워진 분을 만난다는 참 복인 것 같아요. 신념을 지운 사람을 만나. 근데 세상에 신념을 지운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가까이에는 선생님은 2, 3분 만에 재맥락이 돼버렸고 그걸 마음을 간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저는 리더 미팅도 가고 회사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은 어쨌든 큰 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복을 다 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신념대로 또 작동되더라고요.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팅도 해보고 회사에서 하는 미팅도 해보고 했을 때 이게 가져온 복으로, 저도 여태까지 가져온 복으로 했거든요. 복이 다 고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최종 측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다 많이 빠지지가 않아서 충청도를 왔어요. 도착하니까 7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충청도에 쌀을 엄청 많이 먹고 쓰시는 분 혼자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챌린지를. 근데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아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계신 분도 오시라고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가서 상은 받아요. 근데 다 끝까지 다 되진 않았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반은 작은 거는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굉장히 어쨌든 와준 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 좋아하는 거예요.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 더 늦춰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어제는 마감이 되게 빨리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춰지기가 9시까지는 늦게 있는 시간을 다 뒤로 미뤄 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만 더 늦췄으면 싶었는데
그냥 제가 가자마자 어쨌든 다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 놓으니까 너무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있냐?" 그래서 된다고 저녁 시간에 남편하고 같이 갔겠다. 그래서 인제 밥을 먹으러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뭐 크지 않아도 같이 탈 인원이네 5 명이네요. 그 5 명이 타 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가게 식당까지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어제 최종 측정을.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했대요. 근데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스폰서하고 막 티격태격하게 막 그러고 있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안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이더라고요. 지금에서는 그런 게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예전에 봤을 때는 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못 본 거죠. 그게 인제 지금 쪼금씩 또 달라졌을 때도 보이고 아직도 신념에 걸리는 것도 있고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게 인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서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없앤 분이 있죠. 우리는 선생님은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보는 게 굉장히 제일 빠른 길이에요. 빠른 지름길 하면 어폐가 있지만 제일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제일 제대로 안전하게 빠르게. 나중에 보면 빠른 거예요. 지름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아 신념이 작동될 때는 뭐 막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요. 네. 어쨌든 지름길을 스스로 묻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름길을 질러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어제의 도넛을 한번 볼게요. 하루를 마감하는데도 아직 10여 개의 도넛이 남았다. 다음 날 당신은 그것들을 오늘의 도넛이라고 되어 있는 유리장에 넣는다. 그러는 대신 가격 할인 표시를 붙이고 어제의 도넛이라고 했다면 그 도넛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모두 팔렸을 것이고 당신은 사업의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하게 어제의 도넛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빵집 가면 어제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어제 걸 다 수거해 가는 곳도 있고요. 파리바게뜨는 자주 가요. 근데 어젯빵 나와 있어요. 저희 마켓 가도 슈퍼마켓 있잖아요. 가도 빵집이 제과점이 있는데 어제 거하고 따로 놔둬요. 그러면 50% 할인 뭐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써 놓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만약 그것들을 진열장에 놓고 오늘의 도넛으로 판매한다면 당신은 몇천 원을 더 벌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고객이 가족에게 "모르겠어. 이 도넛 뭔가 좀 이상해. 실망스러워. 평소 같지 않아."라고 불평할 때 가족 전체에게 당신의 평판을 망쳐버릴 것이다. 그 가족에게는 친구들이나 다른 친척들도 있다. 당신의 평판을 해치는 지름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판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투사거리를 찾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어. 그러면 이제 투사할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저 당신의 고객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안다고 추정한다. 그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냥 안다. 성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구의 위력에서 비롯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당신을 해칠 것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걸 알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틀림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이다. 뭐 내가 진실되게 똑바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거, 또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새로운 사람들도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남편하고 또 그 집 남편하고 같이 만나면서 같이 집으로 갔으니까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같이 만났죠. 같이 만나니까 또 막 굉장히 분위기가 또 굉장히 또 색달아 달라지는, 정말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8분이네요. 모처럼 일찍 끝나네요. 그래서 내일 6시에 또 6단계 신뢰성 또 나갈게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을 또 경험하려고 저항하면서 경험하려고 하는지 보시고요. 내면을 보는, 내면을 보는, 밖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하루가 됩시다. 네, 몸소가 해제시켜 주시고요.